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보면서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여러 기업들이 이 안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AI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을 닮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겁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최신 기술 동향은 물론이고 각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참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경쟁 구도를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단순 기술력 경쟁, 이걸 넘어서서 이제 누가 시장을 이끌어갈까? 또 그 전략은 뭐가 다를까? 이게 정말 궁금해지는 시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도 계속 나오던데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 그러니까 똑똑한 두뇌하고 잘 움직이는 몸체 둘 다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기업들의 역할을 나누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핵심은 딱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 기반의 두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정교한 움직임을 만드는 관절, 구동부, 액추에이터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치지 않는 체력, 바로 배터리.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역할이나 강점이 좀 나뉘는 거죠. 어떤 기업은 이제 두뇌 개발에 집중하고 또 어떤 곳은 몸체 제작, 양산에 힘을 쏟고 또 다른 기업은 핵심 부품 공급에 주력하는 식으로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 두뇌 없이는 복잡한 작업은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렇죠. 그 정교한 액추에이터 없이는 섬세하게 움직이긴 어렵겠고 네. 배터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쓰기 어렵고 딱 그런 그림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특히 미국하고 중국의 접근 방식이 좀 눈에 띄게 달라 보여요. 미국 기업들은 그 AI 두뇌 쪽에 엄청 집중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단순히 로봇을 똑똑하게 만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로보틱스나 AI 연구 분야에서 오랫동안 강자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지능을 고도화하는 데 아주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테슬라나 피규어 AI, 보스턴 다이나믹스, 에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회사들이고요. 특히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오픈 AI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하고 손잡고 물건을 집거나 조작하는 그 복잡한 능력, 매니필레이션이라고 하죠. 이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거의 사활을 건 것처럼 보입니다. 매니퓰레이션. 그게 그냥 잡는 거랑은 또 다른가 보네요. 그렇죠. 단순히 잡는 걸 넘어서 힘 조절도 해야 하고 물체 인식도 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AI가 실시간으로 대처해야 하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 시뮬레이션이냐, 실제 데이터냐, 아니면 합성 데이터냐, 이런 고민도 깊어 보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중국 기업들은 일단 만들고 보자 이런 느낌으로 양산에 집중한다고 하던데 그러면서도 아직 품질이나 실제 쓸모 면에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시각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정부 지원이 상당히 강력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국 전체를 거대한 로봇 테스트베드처럼 활용하면서 대량 생산하고 상용화하는 속도를 막 높이는 전략이죠. 유비테크, 유니트리 로보틱스, 아기보드 같은 기업들이 앞장서고 있고요. 또 샤펑이라 GAC 같은 자국 전기차 회사들하고 협력해서 생산 라인 노하우 같은 걸 얻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요. 이 기업들은 특히 걷거나 균형 잡는 이동 능력, 로코모션이라고 하죠. 이쪽 개발에 강점을 보이면서 빠르게 시장에 침투하려고 해요. 로코모션. 네. 일단 현장에 많이 뿌려서 데이터를 쌓고 그걸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런 미국과는 좀 다른 실용주의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자료 보면서 좀 놀랐던 게 테슬라 같은 큰 회사도 옵티머스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는 중국 회사들 탁보그룹이나 삼화 같은 데서 공급받는다는 거였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완성품 만드는 회사 말고 이런 부품 회사들의 역할도 진짜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액추에이터라는 게 결국 모터, 감속기, 센서가 하나로 합쳐진 부품인데 로봇의 정밀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관절이거든요. 관절이군요. 네, 이 기술 수준이 로봇 성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힘이나 토크를 정밀하게 감지하는 고부가 가치 센서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자료 분석가 중 한 분은 향후 이 액추에이터 시장에서 몇몇 강력한 공급자, 그러니까 메가 서플라이어가 등장할 수 있다. 이걸 로봇판 TSMC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와, 로봇판 TSMC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배터리 기술도요. 특히 교체 방식, 수압 방식을 쓸 거냐 말 거냐, 이것도 각 기업 운영 전략하고 맞물려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확실히 로봇 관련 ETF 같은 것도 나오고 피규어 AI 같은 스타트업이 빅테크들한테 엄청난 투자를 받고 이런 걸 보면 금융시장의 기대감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이 분야를 주목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들이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실제 쓸모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쓸모. 연구실이나 발표회장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시연, 그걸 넘어서서 실제 공장이나 물류창고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또 안정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물론 대량 생산 능력하고 가격 경쟁력 확보, 이건 모든 기업의 공통 숙제고요. 오늘 자료들 덕분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주요 선수들, 그리고 그 선수들이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좀 입체적으로 본 것 같네요. 미국은 AI 기술 리더십을 가져가려 하고 중국은 빠른 양산이랑 공급망 구축으로 맞서고 이 경쟁 구도가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기술 혁신 속도, 그리고 안정적인 양산 능력, 마지막으로 실제 현장에서의 쓸모 입증, 이 세 가지 과제를 누가 가장 먼저 또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가 시장의 승자를 가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부품 기술의 자립이나 확보 여부도 점점 더 중요해질 거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이 역동적인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조금이나마 가늠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본 것처럼 미국은 두뇌에, 중국은 몸체에 좀 더 강점을 두고 발전하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이 둘이 서로의 강점을 잘 통합하지 못한다면, 혹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발전만 계속된다면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완전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대로 등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